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까지 집안에 머무는 귀신 혹은 영혼을 소재로 정말로 많은 공포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주인공,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침입자들의 정체. 2001년에 개봉하였고 영화의 명성에 걸맞게 2017년 한국에서 재개봉까지 한 영화. 니콜 키드먼의 리즈 시절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 디아더스 시작합니다. 때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유일하게 영국의 영토 중 독일에 점령당했던 채널 제도의 저지선. 자욱한 안개와 을씨년스러운 대저택은 마치 전쟁의 심각함을 대신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큰 저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필요함은 틀림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을 돌보던 하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독실한 천주교인이자 안주인인 그레이스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만이 집안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를 뚫고 3명의 하인들이 저택을 찾아옵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을 맞이하고 당연히 자신이 며칠 전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3명의 하인들에게 집안을 보여주며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의 모든 방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는 이전의 방문을 잠그고 이동해야 한다와 아이들이 있는 곳과 이동할 방은 항상 빛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레이스의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에게는 햇빛에 노출되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빛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레이스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이 절대 규칙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레이스 가족과 3명의 하인들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레이스가 3명의 하인 중 밀스 부인을 호출합니다. 그레이스 손에는 며칠 전 자신이 보내려 했던 하인 공고 우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즉 해당 우편은 무슨 이유인지 우체부가 저택을 방문하지 않아 발송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궁의 밀스 부인은 그레이스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밀스 부인을 포함한 3명의 하인들은 그레이스 가족이 저택에 이사오기 전 이 집에서 하인으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상했지만 지금 그레이스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큰 의심 없이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저택에는 기괴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오래된 피아노에서 갑자기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레이스와 사이가 좋지 않던 큰딸 앤은 이 집을 자신의 집이라 이야기하는 빅터라는 남자아이와 하얀 눈을 가진 할머니가 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그레이스에게 앤의 이야기는 불경한 이야기일 뿐이었고 이러한 앤의 말썽에 항상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그러나 앤의 이야기 혹은 간접적으로만 느꼈던 무언가들이 어느 날 밤 남편 찰스를 그리워하던 그레이스에게 직접적인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보이게 되고 그레이스는 한동안 저택을 방문하지 않았던 신부님을 직접 모시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하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레이스를 보며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말투로 그레이스를 떠나보냅니다. 그레이스는 하인들의 말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레이스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 찰스였습니다. 그레이스는 한달음에 달려가 찰스에게 안기는데 찰스는 반가움이나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안겨있는 그레이스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전쟁의 피로 때문인지 찰스는 아이들과 잠깐의 죄를 나눈 뒤 방 안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감정도 잠시. 이번에는 앤에게 노파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를 목격한 그레이스는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며 노파의 얼굴을 한 앤을 밀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그레이스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린 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앤은 찰스에게 지금의 일과 일전에 있었던 그레이스의 행동을 말하게 되고 방으로 돌아온 그레이스에게 찰스는 그레이스의 행동에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불가항력적이었다며 대답을 하고 찰스는 여전히 힘없는 모습으로 잠시 고민을 한 뒤 집을 떠나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찰스의 모습에 분노한 그레이스에게 찰스는 자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음날 잠에서 깬 그레이스 옆에는 이미 찰스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급히 집을 나와 찰스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그레이스를 맞이하는 것은 집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으로 향한 그레이스의 눈앞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커튼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근처에 있는 천으로 창문을 막은 뒤 하인들을 불러 커튼을 없앤 범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부정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병이 갑자기 고쳐졌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햇볕을 쐬어보라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에 분노한 그레이스는 3명의 하인 모두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누명으로 쫓겨난 하인들인데 저택을 나서는 하인들의 모습은 덤덤하기만 하고 더는 못 참겠다. 이제는 묘비를 보이게 해놓아야겠다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 합니다. 이제 이 대저택에는 다시 그레이스와 2명의 아이들만이 남습니다. 밤은 찾아오고 앞뒤 사정도 없이 하인들을 내쫓는 그레이스를 본 아이들은 집을 빠져나와 아빠 찰스를 찾아 떠나가려 합니다. 이때 그레이스는 집안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하인들이 머물던 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에는 하인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눈을 감은 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은 하인들이 죽은 후 시체를 가지런히 세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사진을 통해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아이들 또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바로 마당에서 지금까지 낙엽에 숨겨져 있던 3개의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3명의 하인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아이들 앞에 멀리서부터 저택을 떠났던 3명의 하인들이 점차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급히 그레이스가 달려나와 아이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급니다. 아이들은 옷장에 숨어들고 하인들의 영혼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레이스는 하인들의 영혼에게 죽었으면 이 집을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침입자라 불리는 그들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이 집안의 커튼을 모두 떼어냈다는 말을 그레이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그레이스가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제는 아이들에게 침입자 중 한 명이었던 할머니의 형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비명을 들은 그레이스는 뛰어 올라가고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게 되는데 그곳에는 아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파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마치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노파는 허공을 바라보며 앵과의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던 애는 그레이스와 동생 니콜라스와는 달리 노파에게 다가가 노파가 질문한 물음에 대답합니다. 엄마가 베개로 너희들을 죽였니? 얘들아, 죽었으면서 왜 이 집에 남아있지? 이러한 노파의 물음에 그레이스와 아이들은 우린 죽지 않았다면서 소리치고 그레이스는 그들에게 달려가 테이블을 흔들고 종이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들에게는 가만히 있던 테이블이 혼자 흔들리고 종이가 갑자기 허공에서 찢기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레이스와 그녀의 아이들이 바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떠한 이유로 아이들을 베개로 질식시켜 죽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그레이스의 눈앞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들의 시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먹은 그레이스는 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잠에서 깬 듯한 느낌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침실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자 신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입자라 불렸던 엑소시스트와 빈집에 이사를 왔던 빅터의 가족들은 결국 자신들이 포기하고 이 저택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는 빅터의 가족을 이제는 빛 알레르기가 사라진 아이들과 함께 그레이스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디아더스를 처음 봤을 때 그 반전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뷰를 위해 또 한 번 영화를 보았는데도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탄탄하고 치밀하고 세심한 스토리텔링이 압권입니다. 특히 영화가 진행되는 시간마다 적절하게 던져주는 복선은 마지막 반전을 보고 나서 감탄을 나오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니 말하는 노파와 빅터의 이야기로 컨저링같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전형적인 영화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기현상들을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게끔 관객들을 속이고 난 후
영화 후반 하인들이 사실 영혼이었다라는 것에 혹시라는 감정을 느낄 때쯤 사실 귀신은 그레이스 가족이었다라는 진실을 즉시 던짐으로써 관객들에게 충격을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개를 바탕으로 니콜 키드만의 아름다운, 정말로 리즈 시절의 훌륭한 연기가 시너지되어 영화가 더욱 재밌고 스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던졌던 모든 복선을 영화 결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가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이 디 아더스라는 영화를 선택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조건 직접 보는 게 최고인데 혹시 저로 인해 명작의 재미를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봉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에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해 이 디 아더스라는 영화를 끝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 연령 제한도 12세 이상으로 공포영화치고는 매우 낮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유 시간에 재밌게 볼 수 있는 훌륭한 공포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디아더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